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이성 상실형입니다. 그렇게 하지. 우리는 뭐 반실신, 뭐 광분, 아니면 졸도,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갈 때에는 굉장히 어떤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.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즉각 즉시 반격형이죠. 그래서 친척들을 동원해서 그 남자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완전히 속 시원하게 한 판 때려 부시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이제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책임 전가형이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핀 놈은 남편인데 그 상대 여자를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죠? 그래서 그 여자를 좀 이렇게 막 체크하는 형이 있고 제일 무서운 형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복수를 기다리는 형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남편의 경제적, 육체적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쭉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빨 빠지고 뭐 발톱 다 빠졌을 때부터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죠.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된다. 어떤 나중에 유리한 걸 고지하기 위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.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그 광분형, 그죠? 그다음 즉각 복수형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대처를 잘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왕창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처를 잘못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위자료가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0원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문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바람요. 머리를 끄집어 당겨서 그냥 폭행을 하면 내가 폭행죄 때문에 못 받을 거고 주인공인 남편 그냥 두들겨 패고 꼬집고 뜯으면 남편이 지가 돈 내놓겠지. 그 광분형 아까 들으시고. 여자가 강분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.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지금 이제 문자에만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이걸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합법적인 곳에서 안 하고 불법을 행하는 곳에요.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가 증거를 잡으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면 심부름센터 이런 데다 하면 한 푼도 못 받고요. 요거 경찰에다 증거 보전 신청 요거 하면은 네.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증거 잡을 수 있습니다. 위자료 받아요. 자, 예. 더 좋은 답 기다립니다. 좋은 건데 나름 괜찮은 거였는데 내가 참 좋은 거. 경험에서 그 제 주위 친구들의 그 의견을 따르면 이 문제는 여자 번호를 저장하는 데서부터 안 좋아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직거래가 돼요. 그 여자분과. 예,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네. 예, 뭐 만나게 된다든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못 받을 것 같고요. 그 요즘에는 핸드폰 그 문자를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예 그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. 예, 그러면은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직접 나서면 좀 안 될 것 같다. 지금 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네요.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, 그래요? 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. 아, 그래요? 뭐예요? 정답을 공개할게요.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의심 문자 봤을 때 자, 못 본 척하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못 본 척하면? 즉시 따지면 위자료 5천만 원 받는다. 그 얘기는 맞았네. 대부분 못 본 척 하거든요. 왜냐면 그렇죠. 일단은. 예, 일단은 침착해야 침착. 이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침착하면 안 돼요. 그거 아닌 거죠. 못 본 척 할 수 있어. 조금 더 결정적인 걸 잡으려고 못 본 척 할 수 있지. 그러니까요. 침착 대응형. 그 아주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. 잘못은 들이 하고 정신적 고통은 내가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? 결혼 15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. 근데 띵동 하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 딱 문자를 보니까 이상한 문자가 있는 거예요. 자기 옆에 있고 싶은데 오늘은 혼자 잘게. 이렇게 어떤 여자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. 아내가 너무나 당황했겠죠?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혼자 전전긍긍을 했다가 일단은 저장해두자 해가지고 그 문자를 캡처했어요. 캡처해가지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했는데 딱 보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.
제 아이가 밟혀가지고 아유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. 내가 이걸 따지면 또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.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은 좀 흘렀고 남편이 근데 점점 더 가관인 거예요. 아예 대놓고 여자를 만나고 외박을 하고 늦게 들어오지 않나. 그리고 뭐 소문이 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. 이런 소문까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.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? 사실 예전에 그 당신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다. 내가 저장도 해놨다. 그리고 막 따지니까 남편이 이제 사과하는커녕 갑자기 아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내를 막 때리고 집어 던지고 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나빠진 거예요. 아니 근데 그 사태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근데 그 여자분은 너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또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무려 7년에서 8년 동안을 참은 거예요. 7, 8년 참았는데 남편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계속 여자들을 만나고 잘못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. 아, 그렇지.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뭐 위자료하고 재산분은 어느 정도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래도 이 여자분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문자가 있었지. 그 문자 옛날에 저장해둔 걸 딱 근거로 해서 그 바람녀한테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. 아, 시원하네요. 속 시원해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7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해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했어요. 오, 근데 당연한 거지. 얘 애 키우고 꾹 참고 살았는데. 그 그렇죠. 정도이지. 자, 근데 네. 우리 재판부가 안타깝게 이 아내분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시켰어요. 왜? 한 푼도 못 받게 됐어요. 왜? 그 재판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. 자, 당신과 남편이 이혼하게 된 것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. 그거는 당신들 부부간의 문제입니다. 아니, 왜 그렇습니까? 이미 그거는 7년 전의 일이고 당신은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혼, 혼인 파탄과 그 여자와 남편 간의 문자 주고받은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의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여자분이 패소를 하게 된 거죠. 야.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따지지 않았던 걸 어떻게 보면 용서의 개념으로 받아주신 거군요. 이것도 그런 건가요, 혹시 그러면?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 민법에 보면은 그 남편의 외도를 안 경우에는요, 6개월 안에 이혼 소송을 해야 됩니다.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소송을 안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년에서 8년 동안 그냥 넘어간 거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부부가 파탄된 것과 그 여자가 남편의 주고받은 문자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 법원이 안타깝게도 아내의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.